You are being award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for the design and synthesis of molecular machines. 120년간 한국인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 과학상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노벨상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첫째 월요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6일 동안 분야별 수상자를 발표하죠. Well, this is an incredibly wide variety of scholars that are awarded the Nobel Prizes. You don't have to be a PhD, you don't have to be a professor, you don't have to anything. You have to have your work available. So it can't be, in a sense, classified scholarship. It needs to be available to use for humankind. 노벨상은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세간에서는 노벨 과학상을 받은 기술들이 한국말을 낳는 거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의 경제적인 파급력이 크다는 말이겠죠.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인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 그의 유언에 따라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야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전은 한 30년 전하고는 상황이 확 달라. 이전은 참 세계적인 학자를 영입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노벨상 후보자를 발굴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끝내 노벨상 타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된다는 노벨 과학상. 이 노벨 과학상에 한국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노벨 과학상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과학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걸까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을 위한 과학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월이면) 전 세계의 주목이 스웨덴으로 향합니다. 바로 노벨상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190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노벨 물리학상은 219명이 수상을 했고, 노벨 화학상은 188명, 노벨 생리의학상은 22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화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 만들어진 상입니다. 1895년 인류 복지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과 상금을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노벨상이 탄생되었는데요. 노벨상 박물관의 올로프 소멜은 노벨상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In general terms, we like to think of the Nobel Prize as awarding excellence, but even more so, awarding work that has been done for the benefit of humankind. This was the intention that Alfred Nobel had when he started the Nobel Prizes in his last will. He wanted to make sure that we could solve challenges, do better, be more civilized in a sense, create culture. So he instituted these awards to award then, as he wrote it, to those who have conferred the greatest benefit on humankind. 전 세계가 노벨 과학상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벨 과학상 수상 기술들의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189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이 기술은 20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타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세포를 조작해서 원하는 항체만 생성시키는 데 성공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2019년 전 세계적으로 18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His intention were to sort of create benefit for humankind, and then the prize was sort of meant
maybe to be as an incentive towards that.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에 대해 보상과 인정으로 수여되는 노벨 과학상. 그렇다면 노벨 과학상은 어떤 과학자들이 받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Many talk about things like creativity, that they tend to work in creative ways. Very few Nobel laureates have sort of started their career saying, I'm going to get the Nobel Prize in physics. They discovered something new and then they were sidetracked and went in another direction. And then eventually they came to a breakthrough. 노벨상 수상자는 노벨상 메달과 증서 그리고 상금을 함께 받습니다. 상금은 스웨덴 돈으로 1,000만 크로나, 하나로 약 13억 원을 상금으로 받는 것인데요. 이때 한 분야에서 2명 이상 공동 수상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상자별로 연구에 공헌한 기여도를 평가해 상금을 차등 배분합니다. 노벨상의 거액의 상금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The money for the Nobel Prize comes simply put from Alfred Nobel. And the vast majority of his estate then went to create the fund that funds the Nobel Prizes. So still today, the amount used for the Nobel Prizes is really the interest, the generated revenue from Nobel's estate. This money is nowadays handled like any sort of portfolio management. It's stocks, it's bonds, it's whatever.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스웨덴 국왕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요. 시상식이 끝나면 만찬이 마련된 시청 청사로 이동합니다. 만찬에서는 스웨덴 왕족과 참석자들이 모두 어울려 파티를 즐깁니다. 한국에도 노벨 과학상 시상식에 초대받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영우 교수입니다. 2000년도에 박영우 교수는 한국인 학자로는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 연구 업적에 참여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 공식 초청받은 것이죠. 그 첫 번째 초청받은 거는 77년에 제가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대학원 학생 때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 전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실험을 제가 했어요. 물론 학생 때니까 그걸 이제 뭐 미리 알고 한 건 아니고 지도 교수께서 이제 이렇게 시켜서 이제 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국 저희 지도 교수가 이제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수상 업적 논문의 공저자로서 제가 참가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2000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앨런 제이 히거, 앨런 지 맥더미드, 일본의 사라카와 히데키였습니다. 박영우 교수는 76년 당시 펜실베니아대 실험 물리학자인 히거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핵심 논문 4개 가운데 2개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2008년에는 제가 그동안 또 더 연구한 업적 가지고 발렌베리 상이라는 걸 하나 받았어요, 스웨덴에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해 또 2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2번째. 사실 노벨상 심사 과정은 철저한 보안 규정 때문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노벨상 규정에 따라 5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심사 과정을 공표하지 않고 있죠. 노벨 과학상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혹시 한국 과학자들도 노벨 과학상 후보로 추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그 발견이나 발명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노벨 과학상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인단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분은 몇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현택환 교수님, 나노물질 쪽에, 화학 쪽에 노벨상 후보로 작년에도 거론이 됐었고, 카이스트에 계신 유령 교수님도 저희 단장 중에 내국인도 계시고 외국인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영국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김빈내리 연구단장 같은 경우도 캔디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9월 2022년 영국의 랭크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울산과학기술원인 유니스티의 석상일 교수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랭크 광전자 공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태양의 직사광선으로 90도 각도로 비출 때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하고 각도가 비스듬해지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런 단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물의 외벽이나 창문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것은 많은 물질 중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군을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효율이 아주 우수한 특정한 물질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태양전지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용액 공정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고 딱딱하고 무거운 실리콘 태양전지와 달리 가볍고 유연하게도 만들 수 있는 전지입니다. 석상일 교수는 독자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를 기반으로 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왔고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이 8편에 이를 만큼 연구의 독창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페로브스카이트 지금 현재 기술이 올 때까지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소재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분석했는 그런 논문이죠. 석상일 교수는 또 한 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관련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상 아무도 모르는 지금 현재 네이처지에 지금 출판 예정인 논문이 마지막으로 손주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대한민국에서 1년에 네이처 100% 한국 사람으로서 논문을 내는 경우는 1년에 몇 건 안 되죠, 그죠? 대부분 외국 사람들 뭐 있고 뭐 주도를 한국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곳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를 만드는 특별한 연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온도와 습도가 좀 제어되어 있고 그런 연구실에서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높은 안전성과 효율 그리고 낮은 가격 모든 것을 만족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효율을 측정하고 그 안정성도 테스트하고 그것을 이제 상용화 시킬 수 있게끔 많은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상일 교수와 함께 대학원생들이 환경을 비롯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발전할수록 노벨 과학상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연구 자유도가 좀 더 좋아지면은 그런 노벨상 후보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 과학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노벨 과학상은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더 기발하고 더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인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순수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는 현재 연구의 발전 속도나 기술의 발전 속도로 미루어 빠르면 1년 안에, 늦으면 2, 3년 안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인류에게 공헌할 과학기술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노벨 과학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개인의 영광을 더해서 국가의 영광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국민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이 실망시키지 않을 거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상상을 과학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관련 기술로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소재 공학을 연구하는 백정민 교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연 현상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에서 백정민 교수의 연구는 시작되었는데요. 자연에서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마찰 에너지를 생활에서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발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꿔 쓰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컨셉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열전 하베스팅이라는 건데 소재 자체에 온도 편차를 주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전자나 홀이 이동하는 컨셉으로 그 원리로 이제 하베스팅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마찰 전기를 더해 가지고 추가로 에너지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겠다는 개념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공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는 버려지는 열인 폐열이 생깁니다. 이 폐열에 열전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하면 공장에서는 폐열을 전기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물체를 접촉하다 보면 재료를 마모시켜 전력이 감소하거나 기기를 교체하거나 작동으로 인한 소음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C60으로 폴리이미드를 개발해 접촉하지 않아도 전기가 발생하는 비접촉 방식의 고출력 나노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4.3배 더 높은 출력과 3배 높은 효율성을 보입니다. 열전 하베스팅 연구는 백정민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젊은 과학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 방은 대부분 소재를 가지고 디바이스 만들고 그걸 측정 평가하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닐을 사용해서 여기 위에 붙여놨는데 이런 금속 대전치를 붙였다 뗀다던가 발전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전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소자를 지금 제작을 해서 금속 소자랑 마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환경 관련된 측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가스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NOx라고 요즘 미세먼지 관련된 가스가 있거든요. 미세먼지를 만드는 가스, 그거를 변환하는 위한 측정 장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화학식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So we are doing the gas sensing experiment. We'll design the electrodes like for sensors, and that sensor we will test in the presence of different gas. So different gases will insert in the chamber, and we'll sensing the gas like in the environment, like simulated environment like this. So here my work is to develop the sensor. Other group they are working in triboelectric, so they will supply the power and we will design the sensor, and then after that we will combine this both together and we can generate some sensor for the society. 과학기술 연구와 함께 청춘을 보내고 있는 예비 과학자들. 그들이 어쩌면 미래 노벨 과학생의 영광을 품을 보석들이 아닐까요? 자기 분야에서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욕심이기도 하고 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나 꿈은 그걸로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 받으신 분들 보면 세계 최초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실생활에 임팩이 너무 커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세계 최초도 좋지만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임팩이 크게 주는 그런 연구 자체가 노벨상이고, 그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뭐 어린 세대들, 뭐 저 같은 이런 분들도 사람들도 조금 지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화학물질을 합성해내는 학문이 시스템 대사공학입니다. 이상엽 교수는 시스템 대사공학의 선구자로 손꼽힙니다. 저는 이제 과학보다는 공학입니다. 공학은
이제 과학의 기반을 두고 실제로 그거를 사람에 유용한 혹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을 갖다 하는 것을 이제 공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를 통해서 크게는 우리 사람의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런 것을 좋게 해주는 연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연구, 이 두 가지 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플라스틱이나 휘발유 같은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이 대사공학인데요. 장 속에 살면서 영양분 찌꺼기를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대장균. 이 대장균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영양분을 섭취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과 달리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라고 하네요. 유전자를 조작해 대장균에서 휘발유를 만들기도 하고요. 미생물에서 화장품의 천연 향료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생물을 키워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대사공학 공법이 수백 가지나 됩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제 주로 미생물, 그 중에서도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인류에게 유용한 그러한 물질들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요. 우리가 꼭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 이것을 원유를 안 쓰고 바이오 기반으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사공학 연구를 해서 많은 균주와 발효 공정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이상엽 교수는 영국 왕립학회 외국인 회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세계 3대 아카데미인 미국 공학 할리먼, 미국 국립과학원,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일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그런 주제고요. 실제로 미생물로 하여금 미생물 폴리에스터라고 불리는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에이트를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마찬가지로 시스템 대사공학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또한 그거의 생산 효율 또한 그 대사공학을 통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완전 100% 생분해가 되는 그러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조금 더 변형시키게 되면 우리가 현재 석유화학으로 넣는 그런 플라스틱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물성을 가지는 플라스틱, 즉 대체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화학 공정을 대체할 대사공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환경 대사공학의 선구자인 이상엽 교수의 연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학생을 이제 계속 지도하는 그 선생님으로서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또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가면서 그 젊은 우리 학생들의 수준도 따라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지금 가르쳐온 제자들 보면 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노벨상 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 제자들 중에는 꼭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시스템 대사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젊은 과학자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인류의 생존이 달린 식량이나 환경, 에너지 문제 등에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성분인 PHA를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미생물 중에서 이제 PHA 생산을 확인하는 실험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로서 제일 큰 문제인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I'm making agar plates for the culture. Later we will plate it here. So we are making plates now for recovering the cell that we transform. In the future, I want to be a professor, and my major is chemical engineering and chemical molecular engineering. 미래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아직 대한민국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데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연구를 꼽자면 바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은행에서 추정한 21세기 이후 질병에 든 비용은 총 1조 6천억 달러. 만약 백신이 더 일찍 개발되었다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었겠죠. 1997년에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 국민과 어린이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으로 한국에 처음으로 유치된 국제기구입니다. IVI's mission is to discover, develop, and deliver safe, effective, and affordable vaccines for global health. We're very active in a lot of different areas, including understanding where diseases have significant burden, particularly diseases in poverty-stricken areas. 제롬 김 소장은 백신 개발 전문가이자 에이즈 연구 권위자입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김연구 선생의 손자이죠. 김연구 선생은 신한 민보의 주필로 미주 지역 한인들의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고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김 소장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공중보건 문제인 인체 면역 체계의 해독을 목적으로 하는 휴먼 백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백신이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최초로 보여준 임상 실험과 후속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So has your research center been nominated for Nobel Prize in Science? No, IVI has not been nominated for Nobel Prize in Science. So, Nobel Prizes are awarded for very inspired research that has significant and long-term consequences. Often vaccine development, until COVID anyway, was considered one of those things that we did that protects millions of people a year, but is not the kind of work that is new or revolutionary. 제롬 김 소장은 한국에서 과학자들의 부지런함과 연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에 조만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국에서도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hether it's a way to generate sequences or a way to cut things out of other pieces of DNA that might be useful for genetic engineering, or maybe in the future it'll be a way to regenerate limbs that are lost. All these kinds of things are big questions. And hopefully, I think, at some point, a Korean scientist will come up with some great answers. 우리나라 생물학의 대부로 알려진 조완규 박사는 94세의 현역 과학자입니다. 1995년에 국제백신 연구소를 한국에 유치한 장본인이기도 하죠. 20년 지난 동안에 빌 게이츠가 한 1억 5천만 달러를 냈어요. 빌 게이츠 재단이. 그걸로 값싼 콜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보통 우리 병원에 가서 콜라 그 예방주사 맞으려면 한 몇만 원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2,000원짜리. 그러니까 후진국한테 이제 공부하면 좋죠. 평생을 과학자로 살아온 조완규 박사의 오랜 꿈은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 후보 발굴을 위한 한국 노벨 사이언스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벨상 탈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이제 믿는 사람, 학자들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래서 그 노벨상 후보자를 발굴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끝내 노벨상 타도록 할 거 아니냐. 이제는 한 30년 전하고는 상황이 확 달라. 그래서 이제는 참 세계적인 학자를 영국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사람도 꽤 있어요. 이제는 단지 언제냐 하는 것뿐이지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8.15 해방과 6.25 사변을 몸소 겪은 세대인 조완규 박사는 당시 연구 시설이 없어 종이와 연필로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선택했답니다. 남아 여아의 출생 비율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과학자로 살아왔기에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꼭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타려면은 노벨상 탄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하고 같이 만나고 그 자문도 하게 하고 평가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노벨상 탈 가능성이 생기거든. 가만히 앉고 노벨상 주셔야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역량을 노벨상 탄 사람이거나 그 구배에 이른 그 세계적인 학자들 불러다가 소개를 해야 돼요. 홍보도 해야 되고. 노벨 과학상은 국가의 명예라고 말하는 노령의 과학자. 그가 꼭 바라는 게 있다는데요. 노벨 과학상 나라의 명예예요. 국가. 노벨상을 우리나라는 하나 없어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나 좀 내 생전에 노벨상 탄 사람 꼭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미국. 미국은 279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벨 과학상을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인데요. 이 학교 출신이거나 이 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인물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70명을 넘어서고 졸업생 중에는 30명이나 노벨 과학상을 수상했습니다. I think why we have so many Nobel Prize winners is because our school kind of works on innovation and like funds a lot of like research projects. And so there's just a lot of room for like finding new things here. And I think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puts a lot of money into like research and finding new things, and that's why there's so many Nobel Prizes at our university. I think that part of the reason why the U.S. does well in some of these areas might be because compared to Korea or some other places, there's like more freedom to do whatever it is that whatever kind of research that they want to do. I think that might be part of it, is that there is at least a more of a sense of academic freedom here than there is in some other places. 2020년 기준 전 세계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총 626명. 국가별로 미국 279명을 비롯해 영국 92명, 독일 73명, 프랑스 35명, 일본 24명 등 기초과학이 탄탄한 국가에서 수상자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로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칼 에드윈 위먼 교수. 그는 보즈와 아인슈타인의 응집 이론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There's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but for a long time, after World War II, the U.S. won lots and lots of prizes, and that wasn't anything special about the U.S. It was the fact that because of the war and other things, we had a thriving economy. We could spend more and did spend a lot more on scientific research.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과학 연구를 하는 것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학자들에게 많은 연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먼 교수는 한국의 과학 연구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e other place where Korea might be able to improve a little is when I talk about the scope. I think of them as Korean research, and is focused a bit too much on applications
And that makes a lot of sense when a country is growing its economy rapidly and developing. The basic science that's going to drive the ideas of the technology in 20 years rather than 5 or 10 years. 미국은 기초과학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한 고등연구소는 1930년에 세워졌는데요. 당시 미국의 과학이 실용과 응용과학에 중점을 두었기에 기초과학연구소가 꼭 필요했었답니다. 기초과학 역사가 깊은 유럽은 히틀러의 권력이 막강했을 때라 유럽 출신의 과학자들이 미국의 연구소로 오게 되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 연구소의 초대 구성원이었고 한국의 과학자 이휘소도 연구회원이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연구 분야보다 과학자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의 회원은 6,000명 정도이고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3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Yeah, so we try to be a world champion in supporting our scientists. But I think the most important way in which we take care of them is that we provide them with wonderful colleagues. So I noticed the most important for a scientist is to have great colleagues that are equally motivated, that stimulate each other. 젊은 과학자들의 상상이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고 연구소는 이들이 오랜 시간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런 지원이 있었기에 노벨상 수상자들도 여러 명 나오게 된 것이죠. Although the Nobel Prize is something very clear and real and everybody recognizes it, it's very solid. It's a great achievement. You have so many people are very skilled technically, a lot of potential there. If you want to do the breakthrough research, you have to be bold, you have to be courageous. But I think also as an institution like IAS, like us, or even as a country like you have to also be bold and courageous and say, well, we set these people free. They're very talented, they're very smart. That's part of the formula of our success. 한국에도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1년에 세워졌는데요. 인류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연구가 그동안은 대학에 있는 개인 연구 중심축만 있었는데 IBS가 생기면서 이런 연구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시작된 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 수준과 비슷하게 간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답게 첨단 과학기술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독 노벨 과학상 수상만큼은 인연이 없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국가가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쪽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효했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걸 벗어나서 기초 연구도 하자, 이런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의 투자 방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는 연구 분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조르조 파리시 이탈리아의 사피엔자대 교수는 한국이 기초과학에 투자를 열심히 하는 모범국이라고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 사업 예산을 2017년 1조 2,600억 원에서 2022년 2조 5,500억 원으로 책정해 5년 만에 2배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퍼스트보다는 더 베스트에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뭐 반도체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니고 지금 리튬 아이언도 그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게 가장 품질이 좋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0년, 20년이 되면서 이제는 그 전략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자 방식으로는 노벨상이 나오기 힘들고 오히려 노벨상 받을 사람도 이쪽으로 투입이 돼서 연구를 한 거죠. 새로운 것에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 이런 걸 늘려가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인식이 됐고 연구 실패해도 좋다. 논문이 안 나와도 좋다.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유효하다. 기초과학은 새로운 발견을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젊은 미래 가능성 있는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기초과학 연구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연구자 집단에서 젊은 연구자를 발굴해 같이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자체가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에 대한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겠죠. 물론 학자로서 신념과 열정을 잃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인류에 공헌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에 주어진다는 노벨 과학상. 새로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노벨 과학상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노벨 과학상은 과학자로서 세상을 바꿨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꿈이다. 시간 문제다. 노벨 과학상은 우리의 목표이다. 선물입니다.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과학 영재학교 학생들의 꿈이다. 노벨 과학상은 미래산업과학부의 것이다. 순수합니다. 노벨 과학상은 시작이다. 곧 우리가 탈 상이다. 중요한 발견을 해서 인류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흘린 땀에 대한 보상? 아는 것에 미친 사람한테 주어주는 선물이다. 과학에 미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그런 어떤 산물의 결과가 아니라 노벨 과학상은 새로운 발견 또는 발명이죠. The Nobel Prize in Science, to me, is inspiration.